선생님, 요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통 못 자겠어요. 새벽마다 종아리가 꽉 조여오고 이젠 무서워서 눕는 것도 겁이 납니다. 74세 이만수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주무르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던 분이었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종아리가 묵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는 도중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참으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새벽에 퉁하고 다리가 터질 듯 아프고 결국 119를 부를 정도로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진료를 하며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낮 동안 물도 거의 안 드시고 하루 종일 다리 꼬고 앉아 계셨더군요.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넘긴 분들 중에 자다가 쓰러진 경우도 저는 직접 봤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지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76세 이주환입니다. 지난 38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리에 쥐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쥐의 원인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고 하루를 보내거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로 TV를 보거나 잠잘 때 발이 차가운 채로 그냥 자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밤마다 다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런 쥐는 약 없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간단하고 강력한 쥐 예방 루틴 7가지,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위험 신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호를 흘려듣고 또 넘기신다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다 병원도 못 가보고 쓰러지십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자주 쥐가 난다면 먼저 나이 탓부터 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자세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부터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대부분은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가 쥐를 부르는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복용 중인 약물 변화입니다. 68세 김정순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복용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최근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약을 한 종류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바꾸고 나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우연일 거라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고지혈증약 중에는 우리 몸에서 전해질이라는 중요한 성분을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전해질은 쉽게 말해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기 신호의 전달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칼륨과 마그네슘인데요.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시동이 꺼지듯 우리 근육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약을 바꾼 뒤 쥐가 자주 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최근에 복용 중인 약이 달라졌는데 자주 쥐가 난다면 절대로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지금 드시는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꼭 병원이나 약국에서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둘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71세 이복순 어르신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해보니 혈액 속 비타민 D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비타민 D는 뼈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조율자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잘못하면 수축과 이완 조절이 안 돼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햇볕을 많이 안 쬐고 집안에 오래 계시거나 다리를 잘 안 움직이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뼈도 약해지고 다리도 더 자주 저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15분 정도는 햇볕을 쬐는 산책을 하시고 음식으로는 고등어, 달걀, 버섯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의사와 상담해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짠 음식 섭취가 많을 때입니다. 70대 김영자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찌개 국물과 젓갈을 빼놓지 않으셨는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과도한 나트륨 섭취 때문에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좋은 전해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이게 바로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쥐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몸속 신호등이 고장나서 근육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 국물을 매번 다 드시거나 젓갈장아찌처럼 짠 반찬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탁에서 국물은 반쯤만 드시고 짠 반찬은 양을 줄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면 전해질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넷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밤마다 다리를 쭉 편 채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한 채로 굳어지게 됩니다. 보기엔 편해 보여도 사실은 쥐가 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몇 시간씩 있으면 근육이 스스로 풀릴 틈이 없어 자는 도중 갑자기 퉁 하고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 아래에 수건이나 얇은 베개를 하나만 넣어도 다리가 살짝 굽혀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집니다. 옆으로 주무실 땐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잘 때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 다리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다섯째는 발톱 문제로 인한 보행 변화입니다. 발톱이 너무 두껍거나 안으로 파고드는 내향성인 분들 계시죠?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톱이 자라나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그만큼 두꺼워지고 휘거나 눌리는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때 걷는 자세가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종아리 근육에 계속해서 작은 무리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이틀, 사흘 누적되다 보면 자는 중에 갑작스럽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톱이 눌려서 걷는 게 불편해지면 몸 전체의 균형도 흐트러지고 다리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게 되죠.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발톱을 자주 들여다보고 너무 길거나 두껍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특히 내향성 발톱이 의심되면 스스로 깎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걸음걸이만 바뀌어도 다리 건강은 훨씬 달라집니다. 발톱이 뭐 별거냐 싶지만 쥐를 부르는 가장 작지만 확실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숨도 못 쉴 만큼 아픈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루틴입니다. 이 방법들을 미리 알고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하신다면 밤마다 다리 쥐로 깨어나던 고통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깨보신 적 있으시죠? 새벽에 종아리가 꽉 조여오고 갑자기 땀이 나고 그 순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약도 아닌 과일 반 개가 이 고통을 막아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루에 바나나 반 개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 식품인데 이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짠 음식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결국 쥐가 나기 쉬워지는 겁니다. 바나나 외에도 감자, 토마토, 시금치, 키위 같은 식품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보약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습관 하나가 쥐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바나나 반 개만 올려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이 됩니다. TV 앞에 앉아 계실 때 다리 좀 저릿하거나 뻐근하신 적 있으시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좀 불편하네 싶을 때 그냥 넘기면 그게 바로 밤의 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쥐는 자는 동안 생기지만 낮에 만든 결과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다리를 꼰다든지 움직임 없이 TV만 보고 있으면 종아리, 혈액순환이 점점 떨어지고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밤에 뭉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TV 보실 때 양발을 30번씩 천천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번갈아 돌리면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다리 아래쪽 정맥 혈류가 살아나고 쥐날 확률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TV는 앉아서 보되 다리는 꼭 함께 움직여주세요. 주무실 때 다리를 쭉 펴고 자면 편하시죠? 그런데 그 자세 알고 보면 쥐 나기 딱 좋은 자세입니다. 밤새 무릎이 완전히 펴진 채로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당겨진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자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채로 잠드는 셈이라 자는 도중 갑자기 퉁 하고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꼭 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 종아리 윗부분이 바닥에 닿는 지점에 수건을 돌돌 말아놓거나 얇은 베개를 받쳐보세요. 너무 높게 올릴 필요는 없고 무릎이 살짝 굽혀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 자세 하나로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75세 송기환 어르신은 처음에 수건을 너무 두껍게 말아서 다리가 오히려 저려 잠에서 깨셨는데요. 받침이 너무 높거나 단단하면 오히려 혈류를 막아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얇은 수건 하나로 무릎 아래 받쳐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밤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찌뿌둥하고 저리신 적 있으시죠? 78세 박순자 어르신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잘 안 펴져요.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자는 동안 근육이 굳은 상태로 몇 시간씩 방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1분만 해보시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다리는 똑바로 뻗은 채로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활짝 벌렸다가 오므리기를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쭉 펴기를 해주세요. 이때 발목이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려 3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 해도 밤새 굳었던 다리 근육과 혈관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쥐 예방 효과가 큽니다. 다만 갑자기 허리를 들거나 힘을 과하게 주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다리가 먼저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이게 박순자 어르신이 일주일 스트레칭 하신 뒤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종아리를 주무르며 겨우 일어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불 속에서 한 동작만 하고 나면 다리가 먼저 풀리고 이제야 좀 산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족욕이 쥐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확실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단순히 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다리 근육 속까지 온기가 스며들어 혈액순환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종아리 아래쪽 혈관이 열리면서 하루 종일 굳어 있던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리죠.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고 시간은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욕실 세숫대야에 발목까지 담근 뒤 가볍게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문질러 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족욕을 마치고 나면 종아리에 있던 묵직함이 사라지고 다리가 내 몸 같지 않게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잠들기 직전 하루 중 가장 좋은 혈액순환의 타이밍 바로 이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로 다리 쥐를 막는 방법 오늘 밤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건 알겠는데 밤에 자다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물을 너무 늦게까지 마시거나 아예 물을 줄여버리는 건 다리 쥐에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과 혈액의 흐름이 뻣뻣해지면서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수분 섭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까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두고 그 뒤엔 속을 비우는 시간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탈수는 막고 밤새 화장실에 가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수시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되 특히 식사 후, 외출 전, 목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미리 챙기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 타이밍만 잘 조절해도 쥐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주무시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 차 한 잔이 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캐모마일, 생강차, 국화차처럼 몸을 부드럽게 덮여주는 차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서양에서는 천연진정제로 불릴 정도로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다리 끝까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물에 티백 하나 우려내기만 해도 되고 생강 얇게 썰어 넣어 끓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카페인이 없는 허브 계열로 선택하셔야 깊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마음도 다리도 풀어주는 이 한 잔, 쥐 걱정도 줄고 잠도 더 깊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끓는 물을 부어 그 향부터 한번 느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다리 컨디션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저녁 시간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해결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문제로 바른 관리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72세 정경자 어르신은 요즘 부쩍 쥐가 자주 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쥐가 날 때마다 한쪽 다리만 붓고 열이 나며 벌겋게 변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고 정맥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야간쥐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특정한 신호와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나가겠지 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신호,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쥐 때문에 자꾸 깬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박동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다리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결국 갑작스런 수축즉 쥐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류가 한쪽에 몰려 순환이 막히기 쉬운 상태입니다.
71세 김말순 어르신은 요즘은 꼭 잠든 지 한두 시간 지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자꾸 깨요. 라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통증도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쥐가 나고 난 뒤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하루 종일 가더라는 말에 저는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종아리 쪽 깊은 정맥에 혈전 피떡이 발견됐습니다. 심부 정맥 혈전증이라는 병으로 이 피떡이 만약 폐로 이동했다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어르신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고 병원에 내원해 주신 덕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혈액 관리로 현재는 상태가 안정되셨고 매일 다리 스트레칭과 가벼운 족욕으로 예방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그날 그냥 참고 잤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라며 쥐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낮에 무리해서 움직였거나 외출 뒤 쥐가 난다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고 동시에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수분 보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무리에도 쉽게 쥐가 나고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새로 복용하거나 바꾼 직후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이는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약 중 일부는 몸속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잠시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쥐가 아닌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 최상호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바꾼 뒤부터 이상하게 밤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지만 어느 날 새벽에는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쥐가 나면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복용약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새로 드시기 시작한 이뇨제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전해질, 특히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약물이었죠. 저는 우선 전해질 수치를 검사해 드리고 약을 바꾸거나 식단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바나나 반 개, 저녁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고 다리 스트레칭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새벽에 다리 때문에 깰 일이 없어서 너무 좋다였습니다. 약 때문이었단 걸 모르고 계속 참기만 했더라면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에 전해드린 내용을 실천하시기 막막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루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쥐 예방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이불 속에서 다리를 한번 깨워주세요. 발가락을 쫙 벌렸다가 오므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내리는 이불 속 스트레칭 1분, 이게 하루 다리 상태를 바꿉니다. 낮에는 TV 보시거나 앉아 계실 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3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이나 간식 시간엔 바나나 반 개 또는 감자, 토마토 같은 걸로 칼륨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주세요. 보약보다 좋은 간식입니다. 저녁 식사 후엔 물을 너무 늦게 마시지 마시고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수분 섭취를 마무리해 주세요. 밤새 탈수는 막고 화장실 때문에 자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씻기 전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족욕 5분만 해보세요. 발을 담그고 발가락을 움직이면 하루 쌓인 종아리 피로가 스르르 풀립니다. 잠자리에 드실 땐 무릎 바로 아래, 종아리 윗부분에 수건 하나 말아 넣으세요.
무릎이 살짝 굽혀지면 다리 근육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전 마지막으로 카페인 없는 허브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이완되면서 다리 쥐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 바나나 반 개, 잠들기 전 다리 자세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내디디셨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76세 이주환입니다. 진료실에선 시간에 쫓겨 다 못 드렸던 얘기들, 이 채널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막연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몸과 생활에 맞게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궁금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상황별로 딱 맞는 맞춤 루틴과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실천형 건강 루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리 쥐 없는 밤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입니다.